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이번 11강은 단말기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인데요. 특히 KL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단말기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L 컴파일러까지 이용을 해서 보드에 펌웨어 다운로드까지 하는 것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우선 KL 컴파일러가 무엇인지 보고 다운로드 앤 설정, 그리고 나서 KL 컴파일러의 라이센싱까지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BL072Z 보드를 이용을 하기 위해 소스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소스 다운로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약간의 프로젝트 변경들이 있는데요. 이 변경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컴파일해서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오늘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L 컴파일러는 ARM에서 제공하는 ARM 컴파일러로 지금 ST사와 제휴를 맺어서 M0 계열은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L 컴파일러를 선택을 하였고요. 이것에 대한 다운로드는 kl.com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kl.com에 들어와 보시면 이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MDK ARM을 다운받겠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 MDK ARM을 다운받기 위해서 지금 채워야 되는 칸들이 있습니다. 이 칸들을 채워서 서브미트를 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채워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MDK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MDK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설치 파일이 뜨는데요.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K를 다 받아서 설치를 하신 뒤에 라이센스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라이센스 등록을 위해서는 ARM KL MDK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뉴에 들어오면 STM의 L0와 STM32 F0를 위해서 지금 시리얼 넘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넘버를 카피를 하시고요. K1 라이센싱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K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된 K1 프로젝트에서 파일이라는 메뉴에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를 실행을 해주십시오.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를 실행을 해주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 내가 등록했던 이름, 회사, 메일 주소, CID 값들이 다 보여질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값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2019년 1월까지 유효기간을 가지고 이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2020년 이후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et lic via internet이라는 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와 같은 인터넷 창에서 새롭게 지금 PSN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CID는 같은 이 값이 보일 테고요. 그리고 나서 PSN은 우리가 입력했던 카피했던 4ppfw부터 해서 이 PSN 값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디스크립션이나 이 해당 필드들은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메일 주소로 KL의 라이센스 매니저 팀이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그때 LIC 값이 들어가 있는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LIC 값을 실질적으로 넣고 add를 시키면 저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 코드 값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M0 계열 컴파일은 무료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BL072Z 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의 소스를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st.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이후에 lrwen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브라우저는 크롬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롬으로 st.com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하이수정이라는 제 이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lrwe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끝나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iCube lrwen 이것이 실질적으로 로라웬 스택이 올라가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들도 써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Get 소프트웨어를 누르시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뜨면서 억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BL072Z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로딩이 완료가 되면은 BL072Z에 대한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시트랑 이러한 문서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보드 특성을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드가 사용하는 유틸리티들에 대해서도 아래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케일에서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 유틸리티를 특히 링크 009라는 이 유틸리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 동작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iCube 로라웬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로라웬 모듈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라웬 맥 레이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 유틸리티가 있고 크립토, 우리 AES 128로 암호화하기도 하고 디코딩 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듈을 제공을 해주고 코어 모듈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코어 모듈은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단과 그 다음에 로라웬 맥 단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버전 정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전 정보는 3개의 디지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iCube lrwen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면 12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20의 의미는 1은 지금 로라 어플리케이션 온이다. 즉 이건 로라완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스택 1.1이 올라가 있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0이라는 버전은 펌웨어 버전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ST 보드 쪽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펙으로는 1.0.2를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소프트웨어는 1.1까지 릴리즈가 된 상태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1.0.2는 그럼 못 쓰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말단에서는 1.0.2와 1.1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1.0.2도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볼 예정이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압축을 푸시면 이러한 디렉토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들이 ST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 설명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dm00300436.pdf라는 문서이고요. 이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압축을 푼 파일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STM32 큐브 익스펜션 lrwen v 1.2.0 이런 식으로 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줄여서 디렉토리도 길이를 줄여서 일단 여기에 따로 빼놨습니다.
디렉토리를 보시면 우선 HTML 로고가 STM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스라는 걸 통해서 BSP단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렉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BL072Z LR-WAN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BSP를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컴포넌트나 그 다음에 뉴클레어 이런 보드들에 사용하고 있는 BSP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CMSIS 같은 경우는 OS를 위한 공간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할 드라이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L0이기 때문에 L0 드라이버를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들웨어즈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미들웨어즈는 실질적으로 서드 파티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넣는 ST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웬도 자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드 파티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LRWAN 코어가 이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크립토 모듈이 있고요. 맥레이어 있고요. 그리고 코어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쪽이 있는데요. 이쪽은 헤더만 공유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펌웨어와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ID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인데요. 그 프로젝트도 보면은 각각의 보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BL072Z LR-WAN을 쓰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시면 되고, 로라를 쓴다라는 어플리케이션들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AT 슬레이브가 있고 엔드노드, 핑퐁 노드가 있는데요. 이 AT 슬레이브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으로 AT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엔드노드는 직접 로라 보드가 실질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시퀀스 그대로 동작을 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핑퐁은 로라웬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로라만 쓴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로라웬 보드 하나와 또 다른 보드 하나를 두고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둘이 핑과 퐁을 로라 메시지를 사용을 해서 로라 통신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핑퐁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로라웬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라망만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핑퐁을 가지고 테스트 예제를 돌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디렉토리는 AT 슬레이브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AT 커맨드로 명령을 내려서 동작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볼 예정이라서 AT 슬레이브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AT 슬레이브의 디렉토리를 들어보면 다시 코어와 로라웬이라는 소스 디렉토리가 있고요. EWARM, MDK-ARM, SW4, STM32 이 세 개는 이제 IDE를 위한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MDK를 쓸 거니까 MDK를 들어와 보시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여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한번 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여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MLM32L07X01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 중에서도 프로젝트 AT 슬레이브라는 디렉토리 공간을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쓰실 예정일 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 가능한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변경을 많이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로라.c 같은 경우가 로라 코어였는데, 이 부분은 서드 파티에 있는 로라 코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제 디렉토리가 보이시겠지만 AT 슬레이브 밑에 로라웬이라는 소스 디렉토리 내에 있는 로라.c 파일을 쓸 예정입니다. 이유가 이제 AT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좀 변경된 인터페이스들이 많아서 이렇게 변경을 한 로라.c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컴파일하기 전에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미셔닝.헤더 파일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커미셔닝.헤더 파일은 주로 지금 로라웬이 동작을 할 때 필요한 피처들을 정의를 해놓은 그런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OTA에 대한 디파인 문이 있는데요. 이 디파인 문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모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1로 저희는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제 true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false로 두면은 사설망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UI, 그 다음에 앱 UI, 앱키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스태틱 디바이스 UI 값이 1로 세팅이 되면 이 한번 정한 디바이스 UI를 계속 사용을 한다는 얘기고 0으로 두면 계속 바뀐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1로 둠으로 해서 등록된 디바이스 UI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파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커미셔닝 헤더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 MDK 쪽은 헤더 파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로라.c를 열어서요. 로라.헤더 파일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라.헤더 파일을 보면은 다시 커미셔닝 헤더가 인클루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파일을 열면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커미셔닝 헤더 파일이 열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위에 워닝을 보니까 1.0.x와 1.1.x가 지금 변경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약간 맞춰주면 기존의 1.0.2에 제가 스펙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UI는 그대로고요. 앱 UI가 조인 UI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조인 리퀘스트를 할 때 앱 UI 값을 보낸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1.1에서는 조인 UI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인 UI가 앱 U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라완 앱키라는 게 1.0.2에서 굉장히 중요한 앱키였는데 이 부분을 1.1에서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키와 앱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1.0.2에서는 다 통틀어서 앱키이기 때문에 다 같은 값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선 액티베이션 모드는 저희가 1로 바꾸고요. 퍼블릭 모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UI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UI를 값을 만드는데 이 부분들이 원래는 IEEE에서 값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테스트니까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하시면 변경된 내용대로 등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조인 UI는 앱 UI라고 그랬죠. 앱 UI 값도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 키가 지금 이제 1.1에서는 여러 키로 변경이 되었는데 일단 그냥 앱 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 키는 지금 이상한 값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알아보기 힘든 암호화 코드를 나중에 지원을 하기 위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편한 값으로 바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산 때는 다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양산 때는 이 부분들이 IEE에서 키값을 사와서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조인 UI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키값들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앱키와 네트워크 키 이런 것들은 지금 1.0.2에서는 같은 키 값인데요. 이 부분은 서버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보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버가 알려준 값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테스트이니까 임의 값들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고요. 저도 조금 있다가 제가 원하는 키값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을 해주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앱 키를 제 임의대로 값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키도 똑같은 값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옵션 변경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파일은 프로젝트 바로 밑에 MLM32 얘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옵션 메뉴 창이 뜨고요. 이 옵션을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에서 지금 C++에서 지금 디파인먼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지금 EU868이 아니라 KR92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region kr920 해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vcom.c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 내에 보드 레이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 AT 커맨드 열 때 보드 레이트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00이라는 숫자는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8400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한 보드 레이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높은 숫자로 변경을 하셨을 경우에는 정상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9600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AT 커맨드를 사용을 할 때 커맨드 창에 AT 커맨드에 내가 쓴 내용이 보이지를 않게 지금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쓴 내용을 볼 수 있게 에코를 키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C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요. 592라인 정도네요. 592라인을 쭉 찾아서 가보시면 지금 에코 온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로 해놓으면 내가 명령어 내리는 것들을 커맨드 창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은 제일 왼쪽은 바뀐 C 파일에 C 파일만 컴파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F7, 즉 이 버튼은 실질적으로 바뀐 파일에 대한 컴파일과 그 다음에 링킹까지 해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즉 이 두 개는 아웃풋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화살표 두 개 있는 리빌드 아이콘은 전체를 다시 재컴파일을 해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F7을 이용을 해서 컴파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보실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보드가 BL072Z LRWAN 보드입니다. 이것을 한번 USB는 맨 마지막 뒷단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ST링크에서 제공해주는 디버거 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USB 포트를 연결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가 잡힐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엠베드를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로 잡히는 게 화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트 넘버가 잡힙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캡처 떠놓은 거와 지금 보드가 다르기 때문에 컴포트가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ST 사이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009라는 유틸리티를 다운로드 받아서 USB 드라이버를 깔아주시면 포트가 제대로 잡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포트가 잡힌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실행을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가 안 된다라고 뜨는 에러 메시지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결할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옵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LM32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옵션이라는 메뉴가 뜨죠. 이 옵션 메뉴에서 맨 마지막 Utilities라는 탭을 이동을 하셔서 세팅이라는 메뉴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192KB의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애드를 시켜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틸리티의 탭에 가서 세팅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플래시 다운로드라는 탭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에 애드를 시켜주셔서 192KB 얘를 찾아서 애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프로그램을 재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실행된 프로그램이고요.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 메시지 없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빛이 아마 보드에서 보시면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이레이즈 끝나고 프로그래밍 던 했고 그 다음에 베리파이까지 완료된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라고 메시지가 보이네요. 예, 참고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케일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keil.com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인 UI나 이런 얘기들을 잠깐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그거는 1.1 스펙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들에 대한 정보는 st.com에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문서들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AT 슬레이브에 관련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AT 커맨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이그젬플 파일들이 지금 그 st.com에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AT 커맨드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엠베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세팅하고 컴파일을 해보는지를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